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2026 트랙스 크로스오버 액티브입니다. 2026 트랙스는 2세대 출시 이후 세 번째 연식 변경 모델로서 지난번에 시승했었던 RS 트림 대비 액티브는 신규 외장 컬러 모카치노 베이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RS 같은 경우는 칠리페퍼 레드 컬러였어요. 두 번째로는 온스타 서비스 OTA가 도입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도어와 언더바디 등 주요 부위를 보강해서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2025 대비 평균 39만 원이 인하된 2,155만 원부터 시작이며 최근에 셀토스 풀체인지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셀토스와 비교 시 300에서 400만 원 정도 저렴한 가격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시승해 볼 차량은 액티브 차량으로서 외장 컬러가 신규 컬러가 도입이 되어 있는 모카치노 베이지입니다. 트랙스 같은 경우는 트림에 따라서 외장 컬러 선택권이 달라지는데요. LS와 레드라인은 3가지, 액티브와 RS는 5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카치노 베이지는 트레일블레이저에도 도입이 되었었던 거기 때문에 신선한 느낌이 있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은 액티브 트림 전용 프론트 티타늄 그릴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와이드한 느낌이 듭니다. 라이트 방식 같은 경우도 LED가 적용이 되면서 심플한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측면부로 왔습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CUV 타입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루프 라인이 굉장히 예쁩니다. 최근에는 르노에서 필랑트라고 CUV 타입의 중형 SUV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그 이전에는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차량은 액티브 트림이기 때문에 액티브 전용 휠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컬러도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느껴집니다. 타이어 스펙은 225에 55 사이즈가 들어가면서 다양한 노면에서의 대응력도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후면부로 왔습니다. 액티브 트림은 블랙 보타이 엠블럼과 함께 레터링들이 블랙이 들어간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리어 쪽에도 티타늄 크롬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안정감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는 테크놀로지 패키지를 넣어야지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됩니다. 기본 적재 용량 같은 경우는 414리터를 가지고 있고요. 2열 폴딩 시에는 최대 1405리터까지 확장이 됩니다. 소형급 중에서는 엄청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유모차라든지 장보기용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짠! 이번에는 2026 트랙스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액티브 트림만 다른 트림과 비교했을 때 실내 인테리어가 2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차량은 젯 블랙 앤 옐로우 포인트 인테리어 컬러로서 헤드레스트에는 액티브라고 이렇게 스티치가 들어가고요. 곳곳에 라임 컬러의 포인트가 들어간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센터 쪽 같은 경우는 말뚝 기어 방식과 함께 컵홀더 또 이렇게 자동차 키를 따로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외에도 무선 충전 패드라든지 시거잭 등등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은 빠짐없이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옐로우 포인트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센터 쪽에도 이렇게 가니쉬 형태로 포인트 컬러가 들어가고요. 도어 트림에도 스티치가 라임 컬러가 들어가면서 심심함을 덜어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블랙 보타이 엠블럼과 함께 전면부에는 깔끔하게 클러스터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는 11인치가 들어가며 무선 폰 프로젝션을 활용해서 내비게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자동차를 무언가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은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엄청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계기판 디자인도 핸들 리모컨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반응감은 살짝 느린 편에 속합니다. 클릭을 한 다음에 한 4초에서 5초 정도 이후에 클러스터가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승 차량 같은 경우는 액티브 트림에 테크놀로지 패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패키지를 넣게 되면 어댑티브 크루즈와 함께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트렁크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별도로 장착이 됩니다. 자, 그래서 2026 트랙스 크로스오버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썬루프가 별도로 추가가 되어 있지 않긴 한데 썬루프를 추가했을 경우에는 개방감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실내 소재는 이렇게 엔트리급이기 때문에 플라스틱의 사용 빈도가 많긴 합니다. 그래도 액티브 트림까지 오게 된다면은 엔간한 옵션들은 그래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데일리로 탔을 때 무난하게 타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저는 2026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타고 도로에 나왔습니다.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액티브 트림이며 제가 몇 개월 전에 시승했었던 차량은 최고 트림이라고 볼 수 있는 RS 트림이었습니다. 트랙스는 소형 SUV에 속하기도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CUV 타입에 속합니다. 그래서 크로스오버라는 장명이 붙습니다. 실제로 동급 소형 SUV들하고 비교했을 때 트랙스 같은 경우는 비율이 조금 SUV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전장은 길긴 한데 또 전고, 키는 작고, 그러다 보니까 외관에서 봤을 때는 얘 SUV야 세단이야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운전대를 잡고 주행을 했을 때에는 일반적인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단은 너무 막히는 길에서 답답하고 그렇다고 SUV는 별로다 하시는 분들은 크로스오버 장르가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트랙스 같은 경우는 컴팩트 타입에 속하다 보니까 차체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막상 도로에 나왔을 때 좌우의 폭도 굉장히 여유로운 편에 속하고요. 또 후방 시야도 뒤에 리어 글라스가 누워있는 편에 속하긴 하지만 꽤나 쾌적합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사이즈도 큰 편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각지대는 별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초보 운전자분들도 편안하게 운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실내 정숙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속 80km로 주행하고 있고요. 이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 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윈도우가 닫히는 속도는 살짝 빠른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트랙스 같은 경우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옆 유리는 없기는 한데 기본적인 유리 두께가 동급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두꺼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외부 소음 유입을 좀 잘 막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속도를 높일수록 풍절음이라고 하죠. A필러 쪽에서 뚫고 들어오는 바람 소리는 동급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시끄럽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조용하지도 않은 그 정도의 실내 정숙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 좋은 노면이 간헐적으로 있는 구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에는 속도 감속 구간인데요. 이런 데를 지나갔을 때 로드 노이즈가 아예 안 들리진 않아요. 들리기는 들립니다. 근데 트랙스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이라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로드 노이즈를 조금 더 막아줄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안 좋은 노면 상태를 지나갔을 때 로드 노이즈는 생각보다 조용해요. 지금 또 이렇게 크랙 있는 구간이거든요. 승차감을 제외하고 소음만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소형급 중에서는 잘 막아주는 편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제가 시승을 했었던 RS 트림 같은 경우는 19인치 휠이 장착이 됩니다. 드레스업 효과는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타이어의 편평비가 좁아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처럼 안 좋은 노면 상태를 갔을 때에는 노면의 소음이 좀 많이 올라오는 편에 속했습니다. 근데 제가 타고 있는 액티브 트림 같은 경우는 18인치가 들어가고 타이어 편평비도 조금 더 올라가기 때문에 안 좋은 노면에서의 소음은 액티브 트림이 아주 조금 조용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승차감입니다. 현재는 아주 깔끔한 노면 상태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편안해요. 편안합니다. 여기서 옛날에 포장된 도로로 다시 전환을 하면 이렇게 자잘자잘한 노면의 진동을 운전자에게 즉각적으로 알려다 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뭔가 한국인이 좋아하는 편안하고 안락한 하체 감각이 아니기는 해요. 노면의 피드백을 좀 불필요하게 많이 읽어주기도 하고 특히나 안 좋은 노면이라든지 굴곡이 좀 심한 도로 이런 데에서는 승차감이 살짝 단단한 편에 속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다리 이음새 구간이라든지 고도차가 높은 곳을 갔을 때에도 야, 이거 참 다이내믹하다 라고 느껴지는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몇 달 전에 시승을 해봤었던 19인치 휠 사양의 RS와 비교한다면 1열의 승차감은 비슷한 편이기는 하나 아주 소폭 액티브 트림이 살짝은 더 충격을 흡수해준다 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현재는 주행 중이라서 사실 떨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속에서 주행했을 때에도 트랙스는
엔진룸에서 오는 진동과 소음들이 큰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게 화면에는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지금 카메라가 저 초단위로 막 덜덜덜덜 거리고 있거든요. 약간 진동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가속감을 느껴보겠습니다. 트랙스는 다른 소형 SUV들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3기통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3기통 1.2 가솔린 터보 엔진에 자동 6단 변속기 조합으로 139마력의 22.4토크의 힘을 발휘합니다. 수치상으로만 봤을 땐 야, 이거 너무 안 나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마침 또 제가 고속화 도로에 있기 때문에 밟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바꾸려고 하는데 없어요. 트랙스는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모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엑셀 페달 가감속을 조절해서 달리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속도를 조금 낮춘 후에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초반에는 여유롭게 반응을 해주다가 야, 이거 RPM을 상당히 높게 잘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RPM은 7000rpm까지 자리 잡고 있으며 레드존은 6000rpm부터 7000rpm입니다. 보통 이런 3기통의 차량들은 RPM을 4기통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좀 더 높게 사용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밟아보면 우렁찬 엔진음을 뿜어내주면서 남들 가는 만큼의 속도는 잘 가지고 있긴 해요. 근데 미세한 조절은 살짝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밟았을 때 터보렉이 살짝 있는 편에 속하기도 하고요. 쭉 가고 나서 엑셀 피드백이 예민한 편은 아닙니다. 트랙스는 도심주행용이기 때문에 고속주행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고속주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속 한계치가 넓게 느껴지진 않아서 살짝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속감이 별로냐? 그건 또 아닙니다. 고속으로 쭉 달릴수록 동급 소형차들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고속 직진 안정성이 비교적 안정적이다라고 느껴집니다. 사실 이런 엔트리급, 컴팩트, 소형급은 무게가 가벼워요. 트랙스도 실제로 공차 중량이 1.3톤 정도가 됩니다. 가벼운 편에 속하죠. 그러다 보니 고속에서 초고속 영역으로 진입을 했을 때 뭔가 약간 불안하고 뭔가 약간 차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좀 불안하거든요, 운전자가. 그러다 보니 핸들을 막 꽉 잡게 되고 주행을 하게 되는데요. 트랙스는 그러한 느낌이 소형급 중에서는 크게 느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고속 직진 안정성만 본다면은 준준형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어 레버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로우 모드가 있는데요. 로우 모드로 기어를 변환하게 되면은 수동 모드로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기어 레버 쪽에 버튼이 있는데 이쪽에서 업시프트와 다운시프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시프트 한 상태이고요. 여기서 한 번 더 탑기어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쭉 가다가 다시 다운시프트 했을 때 변속되는 질감은 부드러운 편에 속합니다. 3기통 가솔린 엔진을 달고 있는 차량 치고는 그래도 꽤 날렵한 가속감을 가지고 있어서 널널하진 않지만 부족하진 않다라고 느껴지네요. 자,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를 지나서 시내길로 진입을 했습니다. 딱 정차했을 때 트랙스는 GM, 그러니까 쉐보레 차량들 같은 경우는 아실 거예요. 오토홀드가 웬만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금처럼 정차를 하는 상황에서는 브레이크를 발로 밟고 있어야 되는데요. 트랙스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모델이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오토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정차할 때는 그냥 남들처럼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이건 또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좁은 유턴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신형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조향각도 느껴보겠습니다. 360도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을 것 같이 생겼잖아요. 이 전방의 클러스터나 인포테인먼트를 보면은. 근데 의외로 360도 어라운드 뷰는 없습니다. 없어요. 이렇게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후방 뷰 이 정도로 보여주고 있고, 옵션이 안 들어간 거냐고요? 아니요, 그냥 원래 없어요. 저는 뭐 맨날 뭐 다양한 차량들을 타고 또 이제 뭐 버스라든지 트럭도 타기 때문에 사실 이 어라운드 뷰가 크게 필요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트랙스 같은 경우는 초보 운전자분들이
많이 보시는 차량인 만큼 초보 운전자분들은 살짝은 아쉬울 수도 있겠다라고 느껴집니다. 확실히 차를 처음 운전하다 보면은 이 차폭감을 몰라요. 그래서 막 긁고 다니고 막 그러는데 그럴 때 어라운드 뷰가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게 지금 트랙스가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 내년, 그러니까 27년 정도에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 되면은 약간 좀 기능들이 더 탑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신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보겠습니다. 와우. 방금 약간 연석을 밟을랑 말랑 했어요. 트랙스는 컴팩트한 차체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실내 공간, 특히 2열의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전장과 휠베이스가 소형급 중에서는 긴 편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전 반경, 회전 각도는 의외로 조금 넓은 편에 속해요. 너무 좁은 구간은 좀 한 방에 이렇게 유턴하기가 살짝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방에 코너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신형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선의 능력도 살펴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없기 때문에 그냥 갈게요. 딱 코너에 진입을 했을 때 이 차가 아무리 이 쉐보레 마크를 달고 있더라도 한국 생산이라서 뭔가 약간 K 감성이 녹아져 있습니다. 지금처럼 코너 구간을 지나갔을 때, 그러니까 직진 주행에서는 되게 탄탄한 하체가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코너를 가면은 그런 탄탄한 느낌이 크게 느껴지진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체 대비 휠베이스가 조금 길게 나와서 그런 건지 방금처럼 코너 구간에서는 약간의 놀림과 함께 또 얘가 전륜구동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언더스티어도 살짝 나긴 합니다. 그래도 뭐 이 차량으로 막 짐카나라든지 뭐 서킷 주행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무난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기세를 몰아서 급 조향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입니다. 우아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휠베이스가 무슨 뭐 3m도 아닌데 뒷자리, 그러니까 리어가 늦게 따라와 줍니다. 약간 피해 견인차를 걸고 가는 차량들처럼 되게 반응감이, 시간 텀이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대쪽으로 해보면 딱 핸들을 틀고 나서 뒷자리가 반응을 늦게 해주다 보니까 급조양 부분에서는 살짝 실망입니다. 탄탄한 하체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급조양도 뭔가 좀 민첩하게 반응을 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 컴포트한 하체를 지향하는 차량들하고 비슷하게 반응을 해줍니다. 그리고 핸들링에 있어서도 뭔가 이 쉐보레차 특유의 쫀쫀한 핸들링 감성은 트랙스에서는 좀 적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주행 보조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는 액티브 트림을 타고 있는데 여기서 테크놀로지 패키지가 적용이 됩니다. 테크놀로지 패키지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전동 트렁크가 묶여 있는 옵션입니다. 요거는 최고 트림을 가더라도 안 넣어져요. 추가를 해야 됩니다. 좌측에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세팅이 됩니다. 앞차와의 간격 조절도 가능하고요. 또 속도도 1km 단위로 조절이 되며 차선 보조도 해주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핸들 보조까지 지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막 차선을 지금 막 넘어가고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나버렸어요. 지금 코너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양옆에 차 없습니다. 난리가 나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엔트리급이라서 주행 보조 기능, 그러니까 에이다스 기능이 좀 디테일하게 읽어준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행 보조 기능이기 때문에 운전자를 도와주는 기능인 거지 알아서 운전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상시 운전자가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동급 소형 SUV들 보면은 옵션을 다 넣으면 요즘은 막 진짜 막 차선 변경까지 막 알아서 해주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트랙스에 들어가는 주행 보조 기능은 퀄리티가 살짝은 아쉽네요. 자,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제가 시승 중인 트랙스 액티브 트림 기준으로 복합 연비는 리터당 12.3km가 나옵니다. 현재 트랙 컴퓨터 상으로는 10.3km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랙스 같은 경우는 3기통 엔진을 사용하고 계속 고속주행으로만 간다면은 연비가 잘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이제 RPM, 고 RPM을 계속 쥐어짜서 사용을 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연료 소비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연비도 계속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가고속으로 막히는 출퇴근길인데 어느 정도 탄력 주행도 가능한 그런 도로 요건으로 주행을 하신다면은 복합 연비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짠! 이번에는 2026 트랙스 크로스오버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연속된 방직턱 구간을 넘으면서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승차감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액티브 트림을 시승하고 있고요. 18인치 휠 사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방지턱 넘어볼게요. 방지턱을 넘었을 때 이 둔턱이 얼마나 높은지를 단박에 알 수 있는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랙스 같은 경우는 2열 현가 장치가 좌우가 묶여있는 일체형인 토션빔 서스펜션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한쪽에만 맨홀이 있었을 때에는 흔들림이 배가 돼요. 이렇게 좌우가 비교적 높이가 비슷한 데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지만 한쪽만, 가령 이렇게 한쪽만 움푹 패인 구간을 지나갔을 때에는 아무래도 좌우가 일체형인 서스펜션 방식은 한 번 더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트랙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컴팩트, 그러니까 엔트리급에 속하기 때문에 부싱이라든지 서스펜션의 부품들을 좀 좋은 거를 쓰지 못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이게 1열에서는 괜찮은 승차감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포인트가 많은데 2열에서는 그런 포인트가 좀 많이 없어지긴 합니다. 그리고 트랙스 같은 경우는 소형급이긴 하지만 2열의 공간을 위해서 휠 베이스를 길게 빼둔 편인데요. 그로 인해서 공간 자체는 엄청나게 여유로운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런 여유로운 공간 때문에 승차감도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노면 상태가 조금이라도 안 좋은 구간을 지속적으로 갔을 경우에는 기대를 하셨던 것보다는 실망을 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포장된 도로만 가신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나는 가끔 이렇게 안 좋은 노면도 종종 가고 특히 내가 자주 가는 길이 좀 노면 상태가 안 좋아 그런 분들은 특히 패밀리카로 사용하실 분들은 한번 이제 센터에 가면 시승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2열 시승을 꼭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급 소형 SUV들 중에서 토션빔이 달려있는 차들하고 비교했을 때 트랙스 같은 경우는 고속 직진 안정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체 세팅 자체가 약간 탄탄한 편에 속합니다. 그게 주행 중에는 2점으로 다가오지만 반대로 2열에서, 그러니까 2열은 이제 뭐 조작할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승차감만 놓고 본다면 동급 중에서는 살짝은 아쉽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음악과 함께 한다면은 재밌는 드라이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2026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트랙스의 에어백은 총 6개가 탑재가 됩니다. 충돌 테스트는 KNCAP에서 83.6점으로 2등급, 미국 IIHS에서는 탑 세이프티 픽을 미획득했습니다. 무상 수리는 엔진 제어 장치 모듈, 라디오 모듈 관련 2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로는 부품 수급 병목과 한국시장 GM 철수 우려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6 트랙스 크로스오버 어떻냐? 거듭된 연식 변경으로 최종적인 퀄리티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이 많이 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느껴집니다. 또한 동급 중에서는 고속 안전성이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주행감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